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28차시 독립협회랑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에 대해서 보기 전에 왜 독립협회가 이때 만들어졌는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잠깐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일단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조약의 내용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땅을 두 군데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랴오뚱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대만 요 두 개의 땅을 할양, 영토를 분할해서 다른 나라한테 주는 걸 할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 두 개를 가져가고 전쟁하느라 돈 썼으니까 니네가 돈 물어내 하고 배상금을 무려 2억 냥이나 2억 별거 안 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2억 냥은 중국 전체 1년 예산의 2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몇백 조가 되는 양이에요. 몇백 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랑 해당되는,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뭐가 써있느냐? 앞으로 청은 조선에서 손 뗀다. 자, 청은 조선에서 손 뗀다. 자, 더 이상 조선을 내 거라고 우기지 않을게요. 청나라는 물러납니다. 일본 니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청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이 두 개의 땅을 가져가자. 자, 랴오뚱반도는 어디냐? 요동반도.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트나와 있는 여기가 산둥반도고 여기가 랴오뚱반도인데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는 게 매우 불만스러웠던 누구? 러시아가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일본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네가 여기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 심한 거야. 돌려줘 하고 압력을 가해요. 그게 삼국간섭이죠. 자, 여기서 삼국은 어디입니까?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죠. 러프독. 자, 세 나라가 간섭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일본이 이에 굴하고 어떻게 합니까? 랴오뚱반도를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자, 랴오뚱 반도를 반납했다. 자, 이걸 보고 조선이 깜짝 놀랐네. 자, 조선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냐면 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자, 위험해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를 부릅니다. 또 언제야?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도 큰일 났다. 청나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본이 막 위협하면 막 청나라 부르고 막 청나라 위협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집권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일본이 난리치면 청나라 불러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당시 명성황후 세력이 이모군란한테도 청나라의 도움 요청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못하네. 청나라는 조선에 손 떼기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혼자서 조선을 막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자들이 무슨 선택하느냐? 요걸 딱 보더니 와, 러시아 겁나 세네.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돌려줘 하니까 결국 일본이 돌려줍니다. 그걸 보고 집권자들이 선택을 하죠. 명성황후 세력이 야 이거다. 일본을 막기 위해선 누구랑 잘 지내봐야겠다. 러시아랑 잘 지내봐야겠다 하고 당시 집권자들이 친러 정책을 펼칩니다.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정책을 펼쳐요. 자, 이거에 열받은 일본이 내가 지금까지 조선 니네를 우리 걸로 빼앗아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결국 청나라라고 하는 숙적을 물리쳤는데 이것들이 아주 이번에는 러시아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보니까 이 친러 정책을 취재하는 주동자가 누구냐? 명성황후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일본이 조선의 이런 친러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일으킵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자, 요 명성황후가 탁 죽으면서 조선 정부에서 깜짝 놀랐겠죠. 오, 고등도 너무 무섭고 밑에는 신하도 무섭고 해서 잠시 요런 칭러 정책 추진하던 게 잠시 중단됩니다. 칭러 정책이 중단되고 다시 일본의 주도 하에서 을미개혁이 시작되죠. 그래갖고 막 단발령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하지만 조선은 그런 일본 고종의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단발령으로 단발로 만들어 놓고 막 억지로 음령 양령 지들이 막 정해준 걸로 쓰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조선은 아직까지 러시아와 연계해서 일본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시행에 옮깁니다. 에라 모르겠다. 도저히 경복궁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하고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이 결과 친러 정책이라는 표현도 솔직히 쪽팔릴 정도로 뭐가 되느냐? 그냥 조선은 러시아의 세입자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 나라의 왕이 새빵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집주인인 러시아가 야, 너 우리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좀 더 보호해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것 좀 내놔. 안 줄 수 있나요? 주죠. 야, 이것도 좀 줘. 주죠. 야, 이거는 너무 좀 법 좀 고칠까? 고쳐주죠. 러시아한테 많은 걸 뺏깁니다. 그치만 러시아한테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미국, 영국, 뭐 일본, 독일 할 거 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에서 이때 엄청난 걸 가져갑니다. 다. 우리는 러시아한테밖에 안 줬는데 왜 다 뺏기느냐? 기억나죠? 무엇을 뺏기든 최대치로 다 줘야 한다. 무슨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자,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요 아간파천을 했던 요 시기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열강들이 좋은 권리를 뺏어가는 게 최고치를 달린? 뭐 이렇게 쓰긴 좀 그런데 가속 이권 침탈이 가속 점점 더 빨라진다. 많이 가져가야 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왕이 계속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나와서 좀 나라 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퍼주고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리들과 혹은 개혁적인 세상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계약파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러지 말자. 우리 좀 잘 좀 살아보자 라는 의견을 내고 혹은 백성들에게 너네도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똑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써야지 등등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그런 식의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즉, 요 시기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독립협회라는 것이 설립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되어서 나라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독립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독립협회. 자, 아까 얘기했죠. 나라가 어떤 상황?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국가의 좋은 것들을 다 열강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독립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름 독립협회 만들어진 시기는 1896년도 7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한참 러시아 공사관에 국왕이 있을 때였죠. 자, 만든 사람은 누구냐? 자, 창립자, 설립자. 자, 창립자는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만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원래 언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느냐? 갑신정변에 등장해요.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급진계열파의 한 명입니다.
자, 요 사람이 갑진정변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 있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진정변에서 뭐 부인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요. 다 잃은 상태도 미국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갑진정변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했어요? 일본을 너무 의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위에서 있었던 이런 높은 사람들끼리 한 거라서 아래쪽에 있는 민중들의 지지가 없었다고 했죠. 토지제도 개혁도 없지, 쟤들이 뭘 하는지 민중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 뭐 별로 관심도 없었기에 별 호응을 받지 못하고 망했단 말이에요.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돌아와서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깨워놔야만 우리나라가 바뀌겠다. 아무리 위에서 뭐 갑신정변을 해봐라, 갑오개혁을 해봐라, 나라가 바뀌나. 지금 중요한 건 위에서 뭔가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고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혹은 무슨 제도를 고치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등등등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줘야겠다. 즉 계몽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뭘 했느냐, 독립협회부터 만든 거 아니에요. 뭐부터 했냐면 이 사람 오자마자 독립신문부터 발행합니다. 독립신문의 특징, 무슨 글자로 쓰여있다? 한글로 쓰여있다. 왜 한글로 만든 신문을 발행했겠어요?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나라다,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을 먼저 계몽시켜야만 이런 개혁들,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라던가 갑오개혁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독립신문부터 먼저 발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몇 달 뒤에 3개월 뒤에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서재필을 비롯한 주요 개혁 인사들, 개화파 인사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회원 자격은 처음에는 요 사람과 이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 함께 만들었지만,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그 기부금을 낸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즉 회원 자격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뭐만 하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한 돈만 후원하면 누구나 독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독립협회가 했던 주요 활동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관지를 발행했어요. 기관이라면, 독립협회라고 하는 큰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좀 광고도 좀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 독립신문을 독립협회의 기관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독립협회보다 이게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독립협회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을지언정 이게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따로 있습니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기관지도 발행을 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창립 목적이기도 하죠. 독립문을 건립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독립문, 우리는 지금 이미 뭐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독립하면은 막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의 독립만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문의 요 독립은 절대 일본이 아니죠. 아까 여기 이쪽에 썼었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손 떼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나라한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기념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문입니다. 자,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왜 TV 보면은
뭐 어느 쪽 유명한 뭐 교수님, 박사님, 뭐 전문가, 정치인들 모여서 한 사회자 가운데 한 명 있고 사람들 쭉 양옆에 한 대여섯 명 앉아갖고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TV로 지켜보기도 하고 앞에 방청객으로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토론회를 되게 많이 개최해요. 되게 많이 개최하고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어서 뭐 그 당시엔 TV는 없었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직접 가서 방청하는 사람도 막 수백 명씩 있을 정도로 호응이 되게 좋았던 시청률 높았던 토론회를 되게 여러 번 개최합니다. 주요 주제들은 주제들이 매우 좋습니다. 주제들이 뭐냐? 지금 현재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바꿔줄 것인가? 라는 식으로 뭐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 백성들이 계몽 똑똑해져야 한다. 혹은 또 뭐가 있느냐? 뭐 열강의 침탈들 이런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오늘 뭐 전문가 누구를 모셔놓고 한번 토론을 개최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했고 이 토론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반응이 좋자 독립협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 자, 종로 광장 같은데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데모라는 표현은 좀 나쁜가? 나쁜 표현은 아닌데 그게 뭔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렸을지 몰라도 옛날에 촛불 집회 같은 거 거의 비슷해요. 촛불 집회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쫙 우르르 모여있고 한 사람씩 앞에 나가서 나 어디 사는 누구인데요?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싶다 하고 앞에 있는 사람 박수치고 뭐 다음 사람 올라와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중 집회인 만민 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전까지 어딜 백성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갖고 수천 명씩 모여서 날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그거는 옳은가 그른가 막 의견을 토론하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때가 처음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다. 근대적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 낸 덕분에 다른 나라에 즉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몇 가지 막아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러시아가 저령도라고 하는 부산 앞쪽에 있는 섬을 하나 빌려달라 그래요. 거기다가 석탄기지 만들라고 빌려달라고 하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한러은행을 만들자고 해요.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경제 침탈이 이루어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한러은행을 만들자 설립하자 설립 요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다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를 빌려주는 것을 우리 민중들은 거부한다! 그 소리 지르고 막 집회를 했었고 한러은행도 막 반대한다 러시아는 물러가라 하고서 앞에서는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거에 부담을 느낀 러시아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죠. 백성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네? 무서운데? 하고서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들을 철회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민공동회가 어느 정도 권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자 이걸 본 고종이 이것들 봐라 능력 괜찮은데 하고 만민공동회의 관리도 한번 나가보게 됩니다. 고종이 딱 보니까 괜찮아 밑에 신하들도 한번 가보시지요. 그리고 만민공동회 내에서도 어느 날 그러는 거지. 서울시장 혹은 뭐 무슨 통일부 장관 뭐 경제부총리 초청 특별 대중집회 즉 기존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에 누가 끼게 된 거예요? 관리들이 끼게 된 거예요. 관리들이. 그래서 뭐가 됩니까? 관리와 관청과 백성이 함께하는 관민공동회까지 열게 됩니다.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백성들과 관청이 함께
의견을 도출해냅니다. 이런 것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도출해낸 게 헌의 6조입니다. 이 헌의 6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옆에 화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헌의 6조의 내용 한번 보죠. 자, 헌의 6조는 총 6개겠죠. 그러니까 6조겠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 6은 없어요. 6은 그냥 위에 있는 규정을 잘 지킬 것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헌의 6조에 있는 5개의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쳐서 이런 생각을 언제 했겠어요. 어디 뭐 관민 힘을 합쳐 관이 알아서 하고 백성은 그게 따르는 거지. 뭐 세도정치 지나고 막 흥선대원 지나고 이런 생각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여기서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잘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 잃지 말고 우리 황제는 우리 황제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지만 황제 네 맘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관민이 힘을 합쳐서. 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이권, 좋은, 이로운 권리에 관한 계약이나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여기 이 중추원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이 중추원이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뭔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중요한 걸 옮길 때는 황제 혼자 정하지 말고, 이때는 황제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광무개혁, 즉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이기 때문에 황제입니다. 자, 황제 혼자 하지 말고 각 부처의 대신이랑 중추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와 의논해서 결정해라. 자, 세 번째,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산이 뭐예요?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얼마나 쓸지를 미리 정하는 거고, 결산은 뭡니까? 그 돈을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다 하고 결과 발표하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갈 때 걷어간 세금을 어떻게 쓸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결과 발표해라. 다시 읽어볼게요. 재정, 돈 관리는 탁지부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게 반드시 공포할 거. 대단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하죠. 그 다음,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남영동 대공분실, 뭐 중앙정보 안기부 끌려가면 뒤지게 맞다가 억지로 자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TV 사고 속에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고 앞에 있는 임금이 됐든 뭐 병조판사가 됐든 금부도사가 됐든 딱 얘기합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면 전하 소인은 역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해요?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치든 주리를 틀든 인두로 지지든 막 찢어요. 선택은 하나입니다. 했다고 그냥 하거나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이 그래도 저 독한 놈을 말해 계속 찢어라. 계속 찢고 결국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안 했다고 계속 하다가 그냥 죽거나 했다고 하고 죽거나 결국은 죽죠. 막 너무 아파갖고 맞습니다. 제가 역모했습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죽여. 안 했습니다. 저놈이 바른 말 할 때까지 계속 때려. 그랬던 시대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 인간의 권리가 어딨어. 그 당시에 양반만 권리 있었지. 근데 인권을 존중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다섯 번째, 책임관이라는 것은 자 일단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책임관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암행어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훨씬 권한 큰, 즉 뭔가 황제의 일부 능력을 위임받아서 네가 가서 이런 것 좀 처리하고 와 하고 하는 황제의 전권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은 네 맘대로 뽑지 말고 정부의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거. 뭔가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어디서 아까 얘기했던 관민공동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한 내용을 고종도 승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돼요. 좋네. 네, 이런 거 허락해주겠다.
정책에 반영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으로, 아까 그 필기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칠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헌의육조 내용 정말 좋죠. 인권을 강조하고, 또 오늘날의 의회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 결산, 세금 쓰는 것도 공개하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내용도 있고, 되게 훌륭한 내용의 헌의육조를 요 관과 민이 함께한 공동회에서 도출해냈고, 요거를 고종이 제가 허락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신나가지고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막 국회라네, 정부의 얘기도 해요. 그래도 결국 뭐까지 만드느냐? 아까 헌의육조에 있었던 중추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이 중추원이 뭐냐? 이 중추원 관제를 발표를 해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는데, 이 중추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국회 같은 겁니다. 국회의 기능을 해요. 국회의 기능을 하는데, 요 중추원 내에 50명의 중추원 의원이 있는데, 요 의원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부하고 등등등 오늘날 무슨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게 뭐냐? 요 50인의 의원 중에서 무려 반 25명을 선출합니다. 어디서? 민에서. 황제가 임명한 25명의 사람과,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즉 만민공동회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25명. 즉 선출직, 오늘날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죠. 여러분들의 반의 반장도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뽑힌 선출된 중추위원 의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와, 대단한 거죠, 조선시대에. 그걸 하겠다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제를 반포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 여기까지 오게 되자 일부 못된 관료들, 옛날 그대로 살고 싶은데 옛날 거를 지키고자 하는 수구파들, 옛날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수구파들이 본인들의 뭔가 기득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헌의육조, 아니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갖고 있던 각종 권력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 해갖고서는 불만을 갖고 독립협회를 모함하기 시작해요. 모함하기 시작을 해. 어떤 식으로 모함하느냐? 자, 그거는 요걸 지우고, 이 모함 때문에 결국은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과 결과 및 의의에서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토론회도 개최했고, 만민공동회도 개최했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고 하는 훌륭한 것도 만들어냈고, 내각과의 협상, 즉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중추원 관제까지 발표하게 만들고, 이런 훌륭한 활동을 했었던 독립협회가 왜 해산이 되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누구의 모함? 수구 세력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수구 세력들의 모함. 수구, 지킬수, 옛구, 옛날 것을 지키고 살고 싶어 했었던 기존의 기득권들, 힘 있는 애들이, 수구 세력들이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당시 97년도, 98년도 정도면은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나라 궁궐로 돌아온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황제인 자라고 하는 대한제국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던 시기였는데, 그 고종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구 세력들이, 이들이 독립협회 이들이 현재 황제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실제로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주장한 게 아니었죠. 아까 헌의육조에서 제1조에서도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헌의육조에서 말하는,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였느냐? 입헌군주제였어요. 입헌군주제. 원래는 헌법에 입각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는데, 수구 세력들이 이걸 고종에게 이간질시킵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입헌군주제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라고 모함을 하니까 고종이 순간 확 돌아버려요. 왜? 고종은 현재 자존감이 매우 낮거든. 자기 집 안방에서 부인이 죽었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새빵살이 하다 왔지. 아간파천. 그리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잘해보겠다고 나 찌질이 아니야 나 황제야 하고서는 이제 내 위치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감히 만민공동회 좀 하고 뭐 저령도 쫓아내고 한러은행 설립하는 거 쫓아내고 힘 좀 있다고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해.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고종은 그거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변심을 해요. 자, 이걸로 인해서 고종의 변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아까 내 분명 헌의육조에 있는 내용 제대로 해주겠다. 중추원 관제도 발표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다 했었는데 결국 헌의육조도 허락은 했지만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고 중추원 관제도 결국 만들긴 했어요. 관제를 반포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결 기능, 뭔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기능은 싹 다 없애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습니다. 한마디로 독립협회에서 정부에 건의된 내용을 다 안 들어주고 독립협회한테 뭐라고 하느냐 니네 필요 없으니까 그만 해산해 라고 고종의 변심으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자 당시 민중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가 해산을 한다고 내가 해산할 것 같냐 하고 처음에 막 거부해요. 또 모이는 거죠. 서울 광장에 모여서 우리를 해산시키지 마라. 지금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등 다시 뭘 열어요?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그러자 고종이 와, 이 새끼들 진짜 내 말을 똥으로 여기네? 하고서는 뭘 투입합니까? 두 개를 투입을 해요. 하나는 한국협회라고 하는 이건 뭐냐? 보부상 모임이에요. 보부상 모임. 옛날에 해상공국이라는 단어가 갑신정변에 나왔을 거예요. 보부상들 단체라고. 그 보부상들, 같은 보부상입니다. 이 보부상들로 만든 한국협회,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가 시키는 일, 즉 정부가 시키는 일은 어용단체예요. 국가에 의해 뭔가 이제 움직이는. 자, 이 보부상들이 만민공동회가 열리고 있는 광장으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해요. 누구 맘들이 이런 거 하냐고 여기 싹 막 발로 차고 야 안 비켜 하고 막 때리고 다니고. 생각해봐요. 보부상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등에다가 물건 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물건 날리는 사람이니까 생각만 해도 몸이 엄청나겠죠. 그런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갖고 막 업고 또 한국협회와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군대 정부군까지 동원해서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결국은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1898년 12월 달에 독립협회는 끝나게 되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누구? 여러 명이 만들었지만 주동자는 누구였어요? 주도자는 서재필이었죠. 서재필은 더 이상 조선에 머무르지 못하고 대한제국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서재필은 1951년도까지 살아요. 끝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이건 좀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독립협회가 해산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는 거 있죠? 이 독립협회가 갖고 있었던 의의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자, 의의 그리고 한계. 자, 의의는 뭐 간단하죠. 뭐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민권이라던가 혹은 뭐 자주국권, 뭐 자유민권, 자강개혁, 스스로 개혁하는 거 등등 좋은 내용들 많이 얘기했다는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의의. 자, 자, 일단 의의는 자주국권, 뭐 아까 인권 같은 것도 있었죠?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스스로 개혁하자. 스스로 강해지도록 개혁하자. 그리고 뭐 입헌군주제,
그리고 뭐 민중의 참여유도, 만민공동회 같은 걸 통해서 백성들이 정치 일선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죠. 민중참여, 그리고 뭐 갑신정변이라던가 갑오개혁의 참여를 통해 갑신정변이라던가 갑오개혁의 부족했었던 점, 한계를 극복. 자, 요게 의의죠. 극복한 건 아니고 극복을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계라는 게 상당히 크죠. 얘가 있었던 한계가 뭐냐? 일단 당시 상황이 아간파천이었고,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도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각종 고문을 파견해서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적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물론 일본도 싫어했지만 최고의 적은 독립협회 간부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당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적은 러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열강의 침략 의도를 똑바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요런 한계점이 있다. 즉 러시아만 막는데 급급해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별로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실제로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일본의 우호적이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의 배신을 당해서 역시 다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그리고 어디 살다 와요? 미국 살다 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고,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거부감이 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토 히로부미 알죠?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독립협회에서 단체로 나가서 이토 히로부미 환영합니다 하고 플랜카드 걸고 막 꽃다발 안겨주고 그랬었죠. 친일파? 친일파긴 맞는데 이완용이라던가 그런 친일파랑은 달라요. 그냥 당시 일본처럼 우리도 세보자, 일본에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일파지, 이완용의 친일파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재필은 아까 내가 51년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1951년까지.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이게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다시 가요.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계속 독립운동해요. 1919년에 3.1 독립운동, 미국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이끌기도 하고, 거기서 한인회를 만들어 갖고서는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활동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와서 대한민국 미군정 소속 최고 무슨 높은 자리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승만이 아니라 요 서재필이 대통령으로 추대받기도 해요. 그만큼 독립운동, 일본을 없애버리기 위한 독립운동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 뭔가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독립협회는 이 새끼들 다 친일파였잖아, 나쁜 놈들이잖아, 이걸 왜 띄워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독립협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간 얼마 안 되죠? 한 30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독립협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뭔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거 딱 모함했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종이 바로 니네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하고서는 바로 삐져갖고는 이렇게 해산시켜버리는 고종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했었던 대한제국 선포와 광무개혁을 통해서 당시 고종의 활동을 이거와 별개로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고종의 개혁인 광무개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